1단계, 여유돈으로 투자를 하는 단계입니다. 많이 알려진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단계죠. 그러나 주변에서 급등주 테마주 코인으로 큰 수익률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2단계, 급등주 위주로 단기 매매를 시작합니다. 매수 매도를 반복하며 처음에는 수익을 쌓아가는 듯 하지만 한 번에 큰 손실이 발생하며 그동안 쌓아둔 수익은 물론 원금까지 까먹게 됩니다. 3단계, 갑자기 불어난 손실을 만회하고자 스탁론이나 선물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 눈이 돌아갑니다. 손실 금액이 수백만 원으로 분명 감당 가능한 수준이지만 몇 달치 고생해본 월급을 시장이 한순간에 빼앗아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은 원금 복구로 가득 차게 되죠. 4단계, 레버리지를 남용합니다. 운 좋게 레버리지를 사용해 손실을 만회했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뇌는 이미 도파민에 녹아 도박 중독자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죠. 레버리지가 높다 보니 운이 좋으면 원금은 물론 수익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점차 매매 비중을 키우게 되죠. 차라리 손실을 크게 보고 시장에서 퇴출됐다면 저는 5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으로 꽤나 큰 수익을 올렸고 자만과 욕심은 독이 되어 돌아왔죠. 5단계, 이때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타 매매로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수익을 계속 쌓아갑니다. 하지만 잡은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빠르게 형성되면 높은 레버리지로 손실은 한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리게 되죠. 이때부터 또 다시 머리는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까지 손실이 불어나버리니 일말의 희망을 품으며 손실을 마냥 방치하게 됩니다. 이때 증거금 부족으로 증권사에서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받게 되죠. 조금만 버티면 수익 방향으로 전환될 거라는 희망과 합리화를 하며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쯤 눈앞에는 텅 빈 계좌와 빚만 남아있게 되죠. 가정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육체와 정신은 이미 피폐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한순간 손실을 만회했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돈이 조금만 생기면 정신 못 차리고 레버리지를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대여 계좌나 증거금 지원업체 등을 찾아 금융시장 주변을 기웃거리게 되죠. 여러분 뇌동매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직장인도 서울대 나온 삼성임원도 모두 하나같이 투자를 시작하면 뇌동매매로 이 5단계를 거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동매매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죠.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 석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최고 뇌과학 연구자 김주환 교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인간의 기본 감정이 두려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지금껏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분노, 슬픔, 불안, 공포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어 왔던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놈이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람의 뇌는 크게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원시시대 때부터 진화해온 인간의 뇌구조인데 멧돼지가 사람을 향해 달려들면 뇌는 생존을 위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꺼버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을 위해 뇌를 포함한 모든 신체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낸다고 하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 이성보다는 즉각적인 행동이 우선시되어야 생존에 유리해왔던 겁니다. 운전할 때 생각해보세요. 나는 평소 이성적이고 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차선을 끼어들면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에 놀란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순간 전두엽은 꺼지고 편도체가 활성화된 거죠. 현대 사회에서 돈을 잃게 되면 생존에 아주 불리해집니다. 이는 멧돼지가 달려오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죠. 저도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면 정말이지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을 감출 수 없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최신 뇌 과학 논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투자를 하며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도 등락하는 차트를 보고 있자면 손실로 전환될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조금만 발생해도 견디지 못하고 익절을 해버리죠. 손실이 나면 어떤가요? 시장이 내 돈을 빼앗아갔다 생각하며 분노하기도 하고 원금 복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은 초조해지고 다급하게 포지션을 다시 잡게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수익이 발생해도 손실이 발생해도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항상 멧돼지에 쫓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큰 손실이 나면 결국 이성은 저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되고 높은 레버리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결국 5단계를 거치며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 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투자나 매매를 하기 전 그 무엇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투자 원칙이 없어서 90%의 투자자가 망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망하는 90%에 포함되는 사람들 모두 공부를 게을리해서 망했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세계 최고의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원칙과 기법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니, 인터넷만 조금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이성의 스위치는 꺼져버리고 배운 내용은 모두 쓰레기가 돼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만 알고 매매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죠. 세 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매매 전략. 두 번째, 자금 관리. 세 번째, 위험 관리.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큰 깨달음에 충격을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매매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이미 성공한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모두 공개해 놓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매매 전략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검증된 터틀 트레이딩의 변동성 돌파 매매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돌파 매매 기법은 가격이 최근에 움직였던 구간의 고점과 저점을 잇는 선을 그리고 가격이 고점을 잇는 선을 돌파하면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돌파 매매 기법으로 100회 거래를 시행해보니 승률은 60%, 수익일 때 100만원, 손실일 때 100만원으로 손익비는 1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승률이 60%나 되는 매매 기법이니 제법 쓸만한 기법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자금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위가 있는 매매를 반복한다고 했을 때 총 자산의 몇 %를 매매 비중으로 정해야 파산하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을까요? 승률이 60%나 되는 우위가 있는 거래 방법이니 총 자산의 30% 정도를 매매 비중으로 정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만약 30%를 매매 비중으로 정하고 매매를 반복한다면 결국 파산을 하게 됩니다. 승률과 손익비를 산출해냈다면 이를 켈리의 공식에 대입하여 최적의 매매 비중을 미리 산출해내야 합니다. 켈리의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승률 60%, 손익비 1인 매매 기법이 있다면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보았을 때 총 자산의 20%가 최적의 매매 비중이 됩니다. 단 1%라도 넘는 비중으로 매매를 반복한다면 결국 파산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지속한다면 절대 파산하지 않고 최대 수익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매매 비중의 절반인 10%로 매매 비중을 정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겠죠. 어떤 분들은 높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나 매매는 언제나 기하 평균, 즉 %로 손익이 움직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매매는 타고난 감각을 가진 5%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자산이 100만원인 A라는 매매자가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반면 3%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3.09%만 수익으로 올리면 되죠. 나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강철 심장이 있어서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A라는 매매자가 첫 번째 거래에서 60% 수익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 마이너스 40%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20%나 높으니 수익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마이너스 4%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비매매자가 첫 번째 거래에서 6% 수익이 발생했다가 두 번째 거래에서 4%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손실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1.8%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변동성 높은 매매를 하여 손익의 변동폭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리 수익률이 손실률보다 높은 매매를 지속한다 해도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투자나 매매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매매 기록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통계적 승률과 손익비를 산출하여 켈리의 공식에 대입한다면 최적의 매매 비중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생닭을 3,000원에 때 올 때 그 비용이 아깝다고 느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생닭을 튀겨 12,000원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매매 기록을 통해 우위 있는 매매 기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절대 파산할 수 없는 최적의 매매 비중을 산출해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적의 매매 비중의 절반 수준으로만 매매를 해나간다면 더 이상 투자나 매매가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해도 단지 복리로 수익을 쌓아나가는 데 드는 하나의 비용쯤으로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저도 레버리지를 남용했던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낮은 수익률에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단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 수익으로 수백만 원씩 벌어봤던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한 달 수익이 2에서 5%로 확 줄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망하는 5단계에 빠져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통제 가능한 수준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익이 하루 만에 수천만 원 수익 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월 5% 수익률을 5년만 유지해도 원금은 17배로 불어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관점을 바꾼 후 지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죠. 유튜브를 운용하며 저와 같이 이 5단계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죠. 그 결과 지난 23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40% 수익률이라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투자자가 망하는 5단계 과정을 통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성공 투자로 가는 길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매매 원칙과 자금 관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 있었던 시간과 수천만 원의 손실을 아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마지막 위험 관리 내용과 제가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었던 저만의 투자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직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